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알파벳하고 아마존하고 워낙 큰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과연 회사가 멀쩡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돈 투자했다가 나중에 수익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고, 또 비트코인, 은 가격 이런 것들이 동반 급락하면서 다른 자산 팔아서 저걸 채워야 된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수급이 좀 나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인 건 그러니까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하면 그 돈은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줄였고, 이게 이제 지수가 이제 저점 대비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예, 그런 계기가 됐죠.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또 대규모 매도해서 역대 순매도 1, 2, 3위가 이번 주에 다 나왔어요. 하루 순매도 규모 1, 2, 3위가 이번 주에 다 나왔는데, 당연히 주간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역대 최대 매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아서 업종 전체가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었고,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 일부 올라오고, 태양광 중에서 일부, 또 금융주 일부, 그다음에 이제 대부 경협주들 이런 것들이 각각 뉴스를 받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나라가 많긴 했지만 우리가 유난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올 때 이게 쭉쭉 밀고 올라가던 게 끊어졌네? 그럼 이걸로 강세장이 끝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재료 대비 좀 과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재료가 이제 AI 쪽이다 보니까 AI 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AI가 또 지수 올라오는데 일조를 했었잖아요. 그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빠진 건 호주. 예, 호주는 저기 이제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라서 은 가격 폭락하면 저기도 호주 증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그래서 장중에 4,900 정도까지 빠졌다가 쭉 하고 낙폭을 줄였죠. 그때 사이드카 막 발동되고 하면서 장 초반에 이제 한번 쭉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나오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되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번 저점 만들어내고 반등 시도하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반복적으로 그 저점이 다시 깨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찍은 게 바로 이제 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의 저점이 21선 정도 밑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과매수 타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때부터, 그 전주, 지난 주중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 정도 되면 과매수권 넘어갈 것 같다고. 근데 어제가 이제 과매수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왔고, 다음 주는 또 이게 내려가는 사이클이라 ADR은 피크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열은 정점을 친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뭐 지수 바닥이라서부터 이제부터 V자로 증시가 올라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해서 하락 종목이 계속 많은 날만 자주 나오던,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 종목들이 상승 시도하는, 예, 그런 어떤 날도, 상승 종목이 많은 날도 이제 한 번씩 나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열은 피크는 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이제 다행히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게 장중한 때 거의 1100 언저리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워낙 또 이게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 하니, 좀 정리해보자. 그리고 저점에서 들어온 자금 중에 일부는 좀 단타가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또 이제 치고 빠지는, 예,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제 빠지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아주 강하게 가동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보다는 투자자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어 있는, 예, 조금은 소극적으로 이것도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코스닥이 최근 들어선 21선 언저리에서는 좀 바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을 좀 바닥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주간 증시 전망대 때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저 21선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피크 대비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신용 터집니다, 거기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신용이 터지면서 그 스탁론, 신용 이런 거, CFD 이런 거 막 터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투매가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저 21선 위에서 이제 지지선 잡고 올리는 게 지금은 제일 깔끔하긴 하죠. 자, 시장에서 불안함을 느낀 건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등이 각각 우리 얼마 투자할 거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4개 업체 합산이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30조, 올해 정부 예산이 73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제법 예산이 큰 나라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도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투자하는 돈이 웬만한 중형 국가 1년 예산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렇게 돈을 많이 퍼붓는데 이게 과연 저 중에서 성과를 못 내는 기업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정말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저는 이제 반박할 게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마무시하게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하여튼 나중에 주말 증시 전망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으로 조금 시간 마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저렇게 투자한다라는 걸 리스크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저렇게 투자 많이 하는 돈 중에 일부는 반도체가 버는 거잖아 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종가로는 플러스가 났죠. 시간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반도체 쪽은 버는 거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줄이고 장중한테 플러스로 돌리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쪽은 또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종들이 나오고 해서 한편으로 좀 낙폭을 줄이는데 또 역할을 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하고 비트코인 가격 많이 빠졌죠. 은 가격 쭉 빠지면서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졌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게 우리 증시 낙폭 줄이는데 또 일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하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물론 저게 투입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저게 빠지면 투자자들 일부는 저거를 빠진 거 반대매도 안 나가려고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저쪽을 또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또는 자산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보고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수급에 어쨌든 일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요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오늘 좀 영향을 좀 준 걸로 그렇게도 추정이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가격이 좀 반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약간 좀 덜어냈고 이게 지수 반등하는데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주요 뉴스들은 사이드카 나왔어요. 사이드카가 또 나와서 이번 주에만 3번, 매도 2번, 매수 1번. 일주일에 3번 사이드카 나온 적이 있나요? 하여간 좀 특이한 변동성이 나왔고, 그리고 근데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CT에서 우리나라 7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중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좀 좋은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회담까지는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단행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약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 나중에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줄어드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수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뉴스가 향후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 북미, 남북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는 여당에서는 부동산 누르고 주식시장으로 자금 끌어오려고 하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거는 현실이 될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의 진심인 것 같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투매가 나오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하더라.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사이드카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직후에 한번 엄청난 급등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차례 정도도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또 기대는 걸어볼 만하죠. 아마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 저점 대비 올라와서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좀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태양광, 머스크 효과로 태양광,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하나솔루션은 뭐 실적 바닥론 뭐 이런 뉴스까지 겹치면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오늘 KB금융 신고가예요. 근데 뭐 주주환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안한테 이거 이제 나중에 뭐 남북 경협 때문에 이제 북한에다 골프장 짓네 만에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협주들 또는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 비료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스토리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를 저는 오늘 되게 유심히 본 게 지난번 그 박스권 만들었던 자리까지 내주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저 21선
특히 저 21선 내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양봉으로 올려서 하이닉스가 요 부근,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가 이제 이번 조정 사이클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어떤 저점이 나온 그런 사이클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종가로는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긴 했는데 아마존 실적 나오고 나서 마이크론 주가도 4%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장 마감한 거, 마감 후에 빠진 거, 그러면 시장에서는 시간의 주가를 반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쪽으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장중에 플러스로 돌리고 해서 저 21선을 일단 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일단 매수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오늘 탑10 다 빠졌고 다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그동안에 하락하면 거의 절반, 낙폭의 절반을 담당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골고루 뿌려서 역할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3천당 제약은 아예 그냥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이제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2차전지 뭐 로봇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할 거 없이 오늘은 다 빠졌죠.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에 대한 뉴스라기보다는 물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일라이릴리 뉴스도 있고 해서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관련된 매도가 워낙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 3조 8천억, 그러니까 역대 순매도 2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요일이 역대 순매도 1위, 금요일이 역대 순매도 2위, 월요일이 역대 순매도 1위였어요. 3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1, 2, 3위가 이번 주에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매도 비중은 어제하고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매수 비중이 19.6%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23.6%, 4%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빠져도 그냥 방치만 했는데 오늘은 빠지고 나니까 외국인들 일부, 또 다른 외국인들은 팔던 쪽 말고 이제 일부는 좀 사볼까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21선 언저리 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부는 이 정도까지 빠지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다행인데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자체를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거로는 피크 대비 30조 정도 팔았거든요. 1년 또 작년도 1월 이후부터 이제 쭉 연결해서 보면 작년도 1월 이후 쭉 봤을 때 피크 대비 한 30조 원인데 저거는 오바해서 좀 파는 것 같고 그리고 선물은 다 판 것 같아요. 예, 선물은 더 팔 게 있나? 뭐 더 장중에는 더 팔아도 종가로는 더 팔 수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어가지고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밀어내는 게 어느 정도 좀 정점은 통과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 많이 팔았나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거의 2조 원 가까이 팔았고 현대차도 계속 팝니다. 그런 거 이제 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조선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들 있고 매수는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라서 매수 쪽은 그냥 골라서 사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파는데 기아하고 모비스는 사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 그런 매매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특징이고 또 오늘 하이브 좀 매수한 것도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계속 삽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되게 많이 파는데 그중에 일부는 기관이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걸 기관이 일부 받았고 그다음에 뉴스 있는 종목군들 뭐 KB금융,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받고 뭐 이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매도는 자동차, 현대, 기아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도, 현대 오토에버까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고 네카와 한도가 매수했었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매도 쪽으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샀거든요. 순매수 상위에 보면 제약바이오를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은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팔았다 이 정도인 것 같고 기관은 좀 색깔이 진합니다. 오늘은 오늘 기관은 되게 특징적인 게 매도는 뭐 이제 로봇도 팔고 뭐 제약도 팔고 이렇게 되는데 매수는 반도체를 쫙 뿌려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위 바깥에까지 한 20개 더 내려가서 놓고 보면 반도체를 되게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은 오늘 장에서 좀 그 대규모 투자하면 이거 수혜는 반도체잖아 이렇게 되면서 이쪽을 좀 받아낸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알파벳과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실적은 마무리가 됐어요. 예, 실적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라서 이 관련된 뉴스로 이제 더 이상 뭐 시장을 자극하기에는 조금 어정쩡한. 그래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죠. 다음 뉴스 중에 제가 미리 한 2주 전에 앞당겨서 얘기를 하나 미리 해두면 이제 20일 날 대법원 미국에서 판결 날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가 또 관세 가지고 무슨 장난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은 두고 어쨌든 그렇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은 가격이 안정되느냐 여부 요게 이제 안정이 되면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또 급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사이드카 3번 나왔습니다. 매수 1번, 매도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급락 사이드카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음 주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실제로 줄어드느냐. 요게 되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이번 주 내내 매도할 거냐. 특히 하이닉스 최근에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한 2, 3일 매수했나요? 이제 계속 매도했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또 기관은 받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받은 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 쪽이 당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판 쪽이 매도를 피크 치고 확 줄이면 받은 쪽이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가 멈춰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오늘 밤 미증시에서 만들어 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ADR 가지고 뭐 과열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30일 동안 지수가 얼마나 변동성을 보일 거냐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불안한 거고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안정된 거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가 막 쏟아집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기보다 알고리즘 매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와서 갑자기 증시가 확 올라가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수가 폭락을 하면 이게 또 알고리즘 매도를 유발해서 증시가 더 빠지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 미증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20 정도까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이 정도는 다 빠진 거다. 어지간하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즈음 되면 미증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악재.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장난할 때 그때 이거 뚫고 나가면서 치솟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뚫고 나가면 그 정도 사이즈의 대형 악재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20 넘어가는 즈음 됐을 때 미증시가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빅테크 관련된 악재가 추세적인 악재냐, 큰 악재냐, 아니면 그냥 아예 많이 오르고 해서 그냥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냐, 요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날이 오늘하고 다음 월요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말에 또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 역대 미국 시장 대형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 한 3년차 될 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다 일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매물 소화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는구나라는 거로 갈지 이 즈음으로 마무리가 될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서 오늘하고 월요일에 이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셨던데 꼭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